뻔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유익한 정보 더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오후 진행의 이시안입니다. 이 치아 스케일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과들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 정기 체크업 중에 잇몸 치료에 권유 받으신 분들도 역시 계실 겁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잇몸 치료가 꼭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이런 권유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또 가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건강한 오후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 모시고 잇몸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NOM 스튜디오 자리해 주신 연치과 박형진 원장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 얘기한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사실 잇몸 치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우리 원장님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잘 알고 계시고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사실은 잇몸 질환 자체가 어떤 통증이라든지 예. 어떤 자각 증상을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쓰시다가 나중에야 잇몸 질환을 발견을 하고 이제 다시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한 80% 정도 되는 잇몸 질환 환자들께서는 예. 이게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어떤 통증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통증이나 이가 흔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난 후에는 네. 사실은 치아가 잇몸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된 후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사이에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들이 이가 하나도 안 아픈데 왜 무슨 문제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링을 하다가 잇몸 치료를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권유하시면은 그 권유를 받은 환자분들은 괜히 이렇게 권유하시는구나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치과를 내원하시는 이유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그 증상이 어떤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내원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일반적으로 양치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하시고 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잇몸이 어디가 안 좋으셔서 딥 클리닝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또 심한 경우에는 잇몸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이제 잇몸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알고 계시면 이제 치과에 내원하셔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실 때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잇몸 치료에 대해 그리고 예방에 대해 전반적인 유익한 정보를 좀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잇몸에 가벼운 염증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런 염증이 있다면 그 스케일링을 통해서 혹시 치료도 가능할지 궁금해요. 네, 네. 가능합니다. 잇몸 질환 자체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고요. 네. 첫 번째 단계가 치은염. 치은염이요? 예, 영어로는 진지바이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잇몸 즉 연조직에 국한된 염증이 이제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예. 치주염은 또 치은염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뼈에 이제 손상을 입히는 즉 뼈가 이제 소실이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치주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원인은 공통적으로 이제 박테리아. 네네. 이제 박테리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감기라든지 이제 감기가 이제 바이러스에서 시작이 되고 그렇죠. 이제 예. 2차 감염으로 박테리아 감염이 일어나고 아니면 상처를 입었을 때 이제 그쪽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일어나는 어떤 감염을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아요. 예. 치과의 잇몸 질환은 감염이라기보다는 염증입니다. 이제 병적으로는 이 이제 감염하고 염증하고 조금 다른데요. 구분을 하시자면 감염은 박테리아나 여러 미생물이 조직 안으로 들어오는 조직에 침투해서 그 안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그 고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 세포와 이제 싸움을 하면서 부산물들을 만들어내서 잇몸 붓고 아주 심하게 붓고 농이 나오고 우리 보통 고름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를 감염이라고 하고요. 그 염증이라면 조금 더 넓은 범위인데요. 네네. 치과에서 보는 이제 감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신경이 손상받는 경우. 그 경우에는 신경 조직 내로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켜서 염증이 생기는 거를 감염이 되는 거고요. 잇몸 질환은 주변에 있습니다. 잇몸의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잇몸에 근접한 곳에 박테리아 덩어리들이 많이 모이면서 여러 가지 독소를 내거든요. 이제 부산물로서 이 독소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염증 반응인데 네네. 조직이 안으로 박테리아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염증 산물로 이 독소에 의해 가지고 염증 세포가 모여들고 염증이 생기는 거를 잇몸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증의 이제 좀 특징이 잇몸이 붓고 네. 혈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피가 잘 납니다. 그래서 양치하시다가 피가 나신다 그러면 예. 염증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요 부분이 잇몸 그 연조직 고기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면 네.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제 보통 박테리아 덩어리를 플라그라 그러는데요. 네네. 한국말로 하문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치태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영어로는 플랫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박테리아가 탄수화물을 분해한 이런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성분에 뭉쳐서 이 뭐 특정한 박테리아도 아니고요. 아주 수만 종의 그런 박테리아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막 생활하면서 나오는 오염된 하수, 오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렇군요. 이 부분이 제거가 되면 잇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염증은 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를 하면 다시 이제 잇몸이 정상적이고 또 건강한 잇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은염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케일링을 하시고 나면 잇몸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데요. 댁에서 양치하고 치실 쓰시고 이런 집안에서 구강위생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시면 네. 어느 정도는 잇몸 질환을 좀 예방하고 또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치태는 예. 굉장히 이렇게 좀 부드러운 그런 조직이 그 물질이기 때문에 네, 네. 칫솔이나 치실로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혹시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치태가 치석과 다른 건가요? 예, 치태가 조금 더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쌓여 있게 되면 네. 침이라든지 음식물에 들어있는 네. 미네랄 이런 부분들이 그 치태 내에 침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치아 표면에 강하게 들러붙어서 있는 거를 치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치태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치석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치석은요, 이제 직접적으로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거는 아니고, 네. 이제 굉장히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고 그 내부에 또 박테리아들이 내재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쉽게 치태가 다시 그 표면에 쌓이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석이 있으면 치태가 굉장히 쉽게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잇몸 질환이 계속 진행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이 악순환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치석, 치태에서 또 치석으로 발전이 되고 또 네. 치석은 계속 또 치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또 만들고 그렇죠. 그럼 악순환이 계속 또 순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이 또 잇몸 질환에 가장 또 안 좋은 영향. 그렇죠. 이 치석을 그대로 놔두시면 치태가 계속 고이게 되고 염증으로부터 이제 우리 잇몸은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요. 이 뼈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는 이런 박테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의 원인이 되는 곳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예.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방어 작용을 하는 여러 염증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조직학적으로 보면 딱 이렇게 전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건강한 조직을 딱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염증의 원인이 되는 플라그나 또 그 기여 인자가 되는 치석이 그 주변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면 이 염증 세포는
이 그 방어선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네. 우리 몸에 있던 건강한 뼈 조직을 이제 녹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시 염증으로 또 방어 기전을 만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제 잇몸 질환, 치주염이라고 하는, 또 이제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풍치라고 얘기하는 풍치요. 예. 네네 그런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아니 얘기만 들으면 이제 원장님께서 우리 박현지 원장님께서 굉장히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시는데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너무 아프고 또 우리 치아에 심각한 그런 문제를 초래할 것 같은 네네. 그런 모습이 딱 연상이 됩니다. 네네. 와 근데 박사님 저는 좀 더 무섭게 여겨졌던 것이 잇몸이 심하게 손상이 되면은 치아를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 그렇죠. 치아 자체를 바라볼 때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늘 바라봐야 되는데요. 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는 어떤 기계적인 네.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박테리아에 의해서 병이 이제 진행되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몸이 반응하는 부분들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이 물리학적, 기계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 치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음식물을 부수고 또 이제 갈고 이런 어떤 기계적인 작용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힘을 받습니다. 예. 그 힘을 받는 부분들이 이걸 지탱해 주는 게 이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데요. 이 부분이 많이 물러나게 되면 똑같은 저장력이 가해졌을 때 그 힘 자체가 뼈가 많다면 충분하게 뿌리가 깊겠죠. 그러면 그 힘을 다 견뎌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주염이 진행이 돼서 뼈가 자꾸 소실이 되면 네. 이 우리 치아의 뿌리가 심겨져 있는 뼈의 깊이가 이제 많이 유실이 되면서 얕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똑같은 힘이 가해져도 이가 쉽게 흔들리게 되고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치아가 되면서 아이고. 치아를 소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평상시에 우리가 잇몸 관리를 정말 제대로 해놔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사실 잇몸 건강에 대해 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해요. 네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네.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또 올바른 이제 집안에서 구강 위생 습관, 즉 네. 올바른 양치법, 치실법, 또 여러 가지 이제 구강 위생 용품들이 있습니다. 네. 본인 각각의 각자한테 맞는 그런 용품들을 선택하셔서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관리하시면 네. 크게 무너지기 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예. 잇몸 질환으로 이제 뼈라든지 잇몸이 소실을 하게 되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제 다시 재생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유실이 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예방이 그만큼 중요한 분야가 잇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치과 가시면 대부분 어디가 잘 안 닦이고 어떻게 닦으셔야 맞아요. 되고 예.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실 때마다 잘 하고 있는지,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잘 하셨어요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잘 안 된다는 해서 조금 당황하시는데 네. 그런 거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태를 잘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네. 그런 거를 잘 논의를 하고 교육을 받으시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치료를 통하지 않고도. 그렇네요. 이 잇몸이라는 게, 잇몸 건강이라는 것이 한 번 이렇게 손실이 되면은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정말 잘 지키는 것, 소중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복음방송 직원분도 얼마 전에 질문을 주셨는데, 그 교회에 아시는 분이 치과 치료를 가셨는데 네.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치과에서 틀니를 권유를 하시더래요. 틀니 하셔야 된다고. 네네.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런 뭐 준비도 없었고 내가 틀니가 필요한지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진단을 받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셨다고.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조금은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한 경우인데요. 네. 이를 발치한다는 거는 그 치아가 그만큼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네.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예, 거고요. 예. 또 어느 정도 치아가 유실이 돼서 이제 치아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에게는 그 치아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오래 지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검진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이 치아 검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요. 네. 이제 치아가 움직이는, 즉 치아 동요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네. 부분들을 일단은 잘 보고, 그런 치아가 있다면 이게 힘을 너무 받아서 이제 똑같은 저장력에서 다 견뎌주는데 어느 네. 한 치아만 조금 유달리 조금 세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음식을 씹을 때요? 네네. 아니면 이렇게 기능을 할 때 이제 이런 경우는 치아가 마모가 좀 심한 그런 분들에게서 좀 아무래도. 나타나는데요. 예. 특히 어금니가 이제 저작 기능을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어금니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는 마모가 심하게 된 분들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어금니 부분에 서로 맞닿았을 때 높이가 낮아지면서 네. 앞니가 이제 부딪히는, 좀 더 심하게 부딪히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 이제 이런 분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젊었을 때는 이가 이제 틈이 없이 가지런히 잘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가 자꾸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더라,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앞니의 아래쪽 치아가 위의 치아 부분을 이제 옆에서 치는 그런 힘이 가해지게 돼요. 이게 어금니가 이제 높이가 낮아지면. 그렇군요. 예. 그러면 윗니의 그 앞에니 윗부분에 위에 있는 앞니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네. 어느 치아든 힘이 집중되는 그런 치아가 생기면 그 치아만 굉장히 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치아를 당장 흔들린다고 무조건 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심하게 부딪히는 힘을, 치아를 좀 삭제하고 다듬어줘서 힘을 줄였을 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잇몸 치료를 잘 받으셨을 때 줄어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를 빼는 그런 그 적응증이 아니고요. 이거를 다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했는데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치아가 기능을 상실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발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요. 네. 요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서 어느 치아는 조금 더 쓸 수 있고 어느 치아는 아무래도 예후가 좋지 않으니 이제 발치를 해야 되겠고, 치아 하나하나마다 예후를 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뭐 치과에서도 보면은 너무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뼈가 이제 그 담고 있는 네. 그런 그 뿌리를 담고 있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적으면 발치를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뼈가 많이 이렇게 그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그런 치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당장 발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치료를 받고 그게 예후적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네. 그런 거를 보면서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이 네.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치주염까지 가기 전까지는 자가 증상이 좀 없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들이 나 잇몸이 지금 좋지 않다라고 사실 알 수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원장님, 아무래도 스케일링을 최대한 자주 받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요? 치주염을 조금 다시 한번 나눠보면요, 네.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뭐 증상에 따라서 경증, 중증, 그러니까 중간 단계,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이게 이제 중증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세 분야로 나누는데요. 사실은 중간 단계까지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심한 이제 치주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가 빠지기 전까지는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저희가 진단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를, 그러니까 아까 동요도를 제외하고 한 두 가지를 더 놓고 보게 되는데요. 우리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 틈이 있나요? 예, 뿌리와 이제 잇몸 사이에 대부분 한 2에서 3mm 정도의 틈이 대부분 다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잇몸이 이제 조금 부으면서 그다음에 좀 치태 조절이 잘 안 되면서 그런 부위에 이게 막 자꾸 깊어진다든지 한 4mm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3mm, 5mm 정도, 4mm 정도 된다면 이제 시작이고요. 한 5mm, 6mm로 가면 이제 중간 단계에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보고 이게 6mm 이상이 되면 이제 심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음식을 드실 때 아프지도 않고 이제 잇몸 자체도 만성 염증이니까 그렇게 큰 불편감을 안 드리고 근데 이게 이제 자꾸 깊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깊어지는 거를 보면 저희가 빨리 이제 잇몸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잇몸 치료를 받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보통 일반 스케일링이나 양치 이거 잘 하시는 거는 이제 메인테넌스라 그래서 이제 예방적인 치료 접근이고요. 딥 클리닝이라 그래서 이제 잇몸을 마취를 하고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존재하고 있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딥 클리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결정을 내릴 때는 이제 잇몸 하방에 치태와 치석의 존재 유무와 함께 요 틈이 점점 깊어진다 그러면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잇몸 치료를 받으시라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치료를 다 하고 이제 심지어는 잇몸 수술을 요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수술까지도. 네네. 딥 클리닝을 해보고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은 건강하게 돌아왔다라고 저희가 간주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깊은 치주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남아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잇몸을 열어서 이제 다 제거하는 거를 이제 잇몸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술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잇몸이 이제 진행이 돼 버리면 이제 이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절할 수 없는 치료가 좀 힘든 그런 치주염으로 분류를 하고 언젠가는 아마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치아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리 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지금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만큼 잇몸 관리가 중요한 거구나라고 경각심 가지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뭐 좋은 방법이나 혹시 뭐 올바른 양치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잇몸 치료 자체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댁에서 하시는 입술질과 또 양치, 칫솔로만 관리는 사실은 힘듭니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 그냥 양치하는 습관만 교육을 받았지 그 이외에 뭔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주로 어렸을 때 또 젊을 때 치아와 치아 사이에 틈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치질과 함께 치실 사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틈이 없기 때문에 치실을 늘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사용하시는 게 양치를 하는 입솔질은 이제 치아의 바깥과 혀 쪽 요 두 부분만 닿기 때문에 이하고 이 사이 부분은 전혀 이게 닦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반밖에 안 닦는다고 보시면 되죠. 정말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체감이 확 오네요. 네네. 그만큼 그렇다면은 매일매일 정말 양치할 때 치실을 꼭 함께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늘 필수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르신분들은 이게 이제 조금씩 이게 병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조금씩 치아들이 이제 잇몸이든지 치아 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이렇게 물러나면서 이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생기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아니면 과거에 이제 잇몸 치료를 받으시고 나면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이와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요. 요 공간에 이게 넓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실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치간 칫솔이라고 해서 가는 이 철사 같은 와이어가 가는 있고 솔 같은 우리 그 젖병 닦는 솔 이제 확 줄여놓은 듯한 그거를 치간 칫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치간 칫솔을 열심히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쑤시개를 이렇게 이 사이가 벌어진다고 이제 어르신들 보통 이렇게 사용 안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올바르게 사용하시면은 이쑤시개만큼 또 효과적인 용품이 또 없어요. 그래요? 네, 이쑤시개는 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옆면을 사용하는 겁니다. 옆면을 어떻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놓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가장 뾰족한 부분은 치아 사이에 넣기 위한 과정이고요. 네. 그렇게 살짝 넣으신 다음에 뭐 이렇게 예. 피가 날 정도로 하시는 건 아니고 넣으신 다음에 치아 표면에 약간 이제 저항감이 느껴지시면 예. 옆면을 이쑤시개 옆면을 써서 예.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약간 초기 단계 치석까지도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잘 사용하시면은 사실은 좋은 위생용품이 되고요. 네. 또 어떤 분들 간혹 가다가 워러픽 보통 이제 물로 알아요. 예, 이제 예. 이 사이사이를 청소하시는 거를 사용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예. 사실은 요 부분은 초기에 사용하시면은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네. 사용하시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 치실까지 다 사용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다 이제 좀 헐거워진 빠져나온 그런 치태를 그걸로 씻어낸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시면 열심히 사용하시지만 그렇지 사용하실 때도 제일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그렇군요. 않고 굳이 그거를 사용하시려고 구입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아. 네. 그리고 그 구강 양치액 네. 이 부분 많이 사용하시는데 워셔액 같은 거. 네네 입안 뭐 예, 리스틴이라든지 예, 예. 여러 가지 인재를 쓰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양치액이거든요. 이제 수술을 받으셨다든지 이제 치료를 받으셔서 양치를 못 하실 경우에만 한 2, 3일 정도.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런 경우에 입술질이 잘 안 되는 부위는 아무리 쓰셔도 소용이 없고 안 닦은 거랑 똑같게 되니까요.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저희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이 치아 치료 그런 예방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것과 정말 다른 것들,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느끼시는 것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치실과 그 치간 칫솔 네. 많이 사용하시고요. 또 제대로 닦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워셔액 같은 리스테린 같은 것이 오히려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양치법. 네. 올바른 양치법으로 제대로 잘 네. 닦으면서 그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이 건강 유익한 이 정보를 주셨어요. 잇몸 치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꼭 잇몸 치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정말 좋은 정보 더해주셨는데요. 우리 연치과 우리 전화번호와 주소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714-519-3932이고요. 플러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즈크랜스와 유클리드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연치과 박형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오후 진행의 이시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